예, 오늘은 그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타게 된 연유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 출퇴근을 약 한 6년 정도 했었습니다. 6년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반 생활 자전거에서도 하급인 그 철로된 그 자전거였습니다. 이렇게 삼천리. 그것은 기어 변속도 이렇게 클립형이라 한가요?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어도 이렇게 잘 이렇게 먹질 않고, 그다음에 철로 돼 가지고 녹도 슬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바퀴나 베어링 같은 경우에 좀 내구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한 철로 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뭐 몸무게가 좀 뭐 100kg 이상 이렇게 많이 나가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두 달, 세 달 타면은 베어링이 망가집니다. 이렇게 뒷바퀴, 바퀴가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약간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뒷바퀴를 교환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뒷바퀴 비용도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서너 번 바꾸다 보니까, 이게 자전거가 너무 경고성이 떨어져서, 그 자전거 샵 그쪽에서 얘기하니까 좀 알루미늄 쪽으로 바꾸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시에 이제 알루미늄 자전거 스팅거로 바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어 변속도 일단은 시마노 계통이라서 등급은 낮지만, 비록 등급은 낮지만은 기어 변속도 잘 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하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디가 고장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모품이 이렇게 고장나는 정도였지. 근데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 도로를 가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일반 도로가 있는데, 만약에 이 오른쪽에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왼쪽에 자전거 도로가 진행 방향으로 진행한다, 왼쪽 도로 왼쪽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그 자전거 도로를 통과해서 차도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이 보면 자전거 진행 방향과 반대쪽에서 차들이 오기 때문에 그쪽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차가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보고 있었어요. 멈춰가지고 지나간 다음에 가려고, 아니면 뒤로 빠진다가 항상, 왜냐면 그 운전자가 잘못하면은 부주의하게 되면은 못 보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뒤에 멈춰서 길을 비켜주고 있는데도 이분이 저쪽 반대 차 오는 방향만 쳐다보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직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원형으로 하다 보니까 저를 향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로 물러서는데 받아가지고 앞바퀴가 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전거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저는 이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했죠. 그래서 자전거가 이게 이제 폐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또 자전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엘파마를 구입을 했습니다. 보험 처리 비용 플러스 좀 더 보태가지고 엘파마를 구입했었는데, 확실히 이게 좀 그 전문 자전거, 생활 자전거 말고 이렇게 MTB라든가 이쪽 자전거기 때문에 최하급을 샀는데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견고하고. 근데 이 엘파마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자전거 장비를 처음에 좀 봤다가 나중에 여름철에 출퇴근을 하다 보면은 배낭을 등에 메고 다니면은 이게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8년도가 많이 더워가지고 이때 뒤에 그 자전거 뒤쪽에다가 짐바지를 설치했는데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좀 빡빡했었죠. 자전거가 굉장히 좀 힘들게 타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자전거를 구경하면서 너무 무겁다, 그다음에 뭐 너무 안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전거가 낡아가지고 그거는 생활 자전거로 쉽게 말하면 집 밖에다 내놔도 누가 안 가져가기 때문에 생활 자전거를 쓰고 자전거를 하나 좀 구매를 하자 했는데, 이 당시에 자전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타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요즘은 전기 자전거 대세라느니 이런 얘기를 해서
어차피 저는 자전거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자전거 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부 샵에서 전기자전거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시승이 가능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봤었죠. 이게 PAS 방식, 그러니까 내가 페달을 돌렸을 때 그 보조적으로 그 전기 전력이 작용하는 그런 방식의 자전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자전거 도로도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자전거를 이제 사려고 굉장히 많이 알아봤었습니다. 또한 그 생활 자전거, 아까 그 MTB 엘파마를 전기 자전거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볼까 했었는데 그게 별로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자전거가 운동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구매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2018년식의 알톤 니모 27.5 이 자전거를 딱 보는 순간에 국방색의 이 색상이나 이런 게 처음에 너무 자전거가 크고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이게 자전거 전기 자전거들이 보면은 상당 고가의 전기 자전거 외에는 상당히 저잡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그 자전거를 보는 순간에 그 크기라든가 내가 좀 큰 게 좋지 않습니까? 제가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 자전거를 탔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전기 자전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출퇴근할 때 여름철에 그때 2018년도에 여름철 기온이 40도가 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폭염이 심했었죠. 그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이렇게 평지라든가 이런 데 달리는 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좀 시원한데 약간 완만한 경사지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이 자전거 속도가 떨어지고 또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좀 답답하고 숨이 좀 막히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언덕 올라갈 때 무더위 때 또한 이런 폭염이 또 안 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라면 이때 쉽게 올라가면서 좀 체력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좀 약간 어지럼도 좀 한 번 느끼기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겨울철에 자전거 출퇴근하려면 겨울철 같은 데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일단 자전거 탈 때 일어나 가지고 타고 나간다는 게 굉장히 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나기 싫은 거죠. 처음에는 또 굉장히 어느 정도 한 10분 20분 타면은 괜찮은데 처음에 나갈 때는 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 겨울철에는 그 좀 강변 이렇게 탁 트인 지역에 나가게 되면 바람이 겨울 바람은 상당히 좀 셉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날씨는 춥지 바람은 세지 하다 보면 또 눈도 내리지 그럴 경우에는 약간 팍팍한 감이 있는데 그럴 때 전기의 힘을 받으면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그 바람이 분다고 자전거 안 탈 수도 없고 웬만하면 출퇴근할 때는 타고 다니려고 했었는데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전기 자전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타고 다녔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출퇴근 거리가 보통 한 20km, 한 26km,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 한 40km, 50km 정도를 이렇게 자전거 출퇴근을 했었는데 이제 그 거리가 약 3.5km로 이렇게 짧아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 자전거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또 유행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약 3.5km 정도를 자전거를 안 타고 이렇게 걸어 다녔었습니다. 이게 그럼 걸어 다니면은 보통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3.5km 정도 거리. 근데 또 그 걸어 다닐 때는 또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샤워장이나 이런 게 폐쇄됐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가지고 좀 걷는 것도 좀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가는 길에 약간의 조그만한 좀 개발이 굉장히 덜 된 공원들을 다녔었는데 좀 오두코둑할 때 이렇게 그때가 겨울철이 그랬을 때 한 퇴근 시간 되면은 굉장히 캄캄합니다. 그럴 때 뭐 11월 뭐 1월 이때였으니까
못 모르고 아무도 없는 공원길을 이렇게 걸어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낮에 뭐 새로운 길이 없나 하고 정탐을 이렇게 나갔었죠. 예, 나가서 보니까 묘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 안 되는 묘도 있고, 그 이후로는 거기를 저녁에 진행하던 찝찝한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코로나 상황 해가지고 이제 또 자전거 좀 타고 다니다 너무 짧아서, 일단은 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대신 이 자전거를 타고 그 라이딩이라고 그러죠. 이제 출퇴근이 아닌 그런 걸 좀 이제 좀 했습니다. 전에도 출퇴근할 때도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한 번씩 그 장거리를 한번 달리기는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달려보기도 했었는데, 이제 운동으로 그 대안으로 그걸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가끔 가다 마음 먹고 운동하러 나갈 때 전기 자전거, 이게 동력이 과연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물론 이제 그 전기를 켜고 다녔었죠. 왜냐면 운동량을 조절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출퇴근용이 아니고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좀 장거리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힘을 많이 쓰면 배터리가 덜 달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 전기도 이렇게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모드라고 봐야겠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운동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키고 다녔는데, 장거리를 가려면 배터리가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9.2A인데 약 안 달려봐서는 모르겠지만 한 100km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 80 내지 100km 정도, 100km 정도는 갈 수 있는데 100km보다 좀 더 타고 다닐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원을 끄고 다녔습니다. 좀 장거리 가려고. 그런데 이때 보니까 전원을 끄니까 이 자전거가 안 나가는 거 아닌데 이 속도를 낼 때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이게 저속에서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전기를 끄고 다니다 보면은 그 다른 자전거들이 대부분 다 추월을 하게 되면 이 속도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무리해서 좀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굉장히 피로도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속도감이 없어갖고 저는 그게 한 8 내지 시속 8 내지 10km 정도로 달리면은 굉장히 잘 나간다 생각했는데, 이 전원을 꺼버리다 보니까 컨트롤러, 그러니까 몇 킬로로 달리는지 스피드기라든가 뭐 거리, 이게 좀 보통 컨트롤러에 뜨게 되는데 전기를 아예 꺼버리니까 그걸 몰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걸 키면서 혹시 내 기억에는 1단, 2단, 3단 밑으로 내려면 0단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키고 0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또 속도를 이렇게 살펴봤죠.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가 이게 무겁는데 약 22km 가까이 나가는데 상당히 그래도 알톤이 지금 니모 17.5 같은 경우는 이 부드럽게 잘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15km에서 20km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길이 평지면은 약 18km 정도, 약간 언덕이면은 좀 낮게 15km 정도, 그런 난이도에 따라서 약 15 내지 20km 정도는 어느 정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갑니다. 근데 그게 좀 예, 넘어갈 때 이제 힘들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 10km 정도였는데 의외로 보통 한 17km 정도까지도 이 평지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17, 18km 잘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피로도가 있는데 이제 컨트롤러를 키고 속도를 맞춰가지고 속도감을 사람이 그 감으로 모르기 때문에 아예 이제 15 내지 20km 정도에 맞춰가지고 뭐 지금 보면 뭐 케이던스 2주 뭐 이런 식으로 탄다라고 하는데 장거리는 그렇게 타야 된다 해서 그렇게 맞추고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적당한 속도 맞는 자전거에 맞는 속도를 이 기계적인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효과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운동도 되면서 옛날처럼 뭐 골병처럼 무리가 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이걸 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자전거 출퇴근 같은 경우는 그냥 타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별 생각 안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출퇴근할 때는
자출사라는 카페에 가입했다가 들어가서 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출퇴근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따로 시간을 내서 타다 보니까 다시 그 카페를 예, 가입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쭉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또 장거리 좀 쪽으로 가고 싶고 그래서 그런 정보 때문에 쭉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자전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일반 자전거 쪽에 주로 관심이 많이 쏠려 있어 가지고 이제 저는 뭐 몸무게 때문에 산악 쪽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탔었는데 읽어보니까 로드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 계속 이제 잠도 안 자고 막 검색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그래블 자전거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 뜨기 시작해갖고 그 그래블 자전거가 투어에는 상당히 작아방 같아서 그쪽으로 이제 자전거를 바꿀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이제 바꿀 구상을 하는데 자전거가 지금도 여러 개가 있는데 또 하나 추가하면 보관도 용이치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점들이 있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를 처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복잡해지고 막 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한 번씩 타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 운동을 연습을 했죠. 왜냐하면 좀 먼 거리를 가려면 또 체력이나 이런 게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끄고 계속 다니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 배터리를 한 두 개 정도 더 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 개조를 하자. 이제 장비를 좀 이렇게 요즘 장비 구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퇴근 때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봄 가을에는 그냥 평소에 입고 다니는 거 옷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아주 더울 때 지금 전기 자전거가 좀 기능성이 좋기 때문에 더울 때라든가 그다음에 추울 때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옷들이 얇고 좀 슬림하게 따뜻한 옷들이 지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같은 경우는 오리털을 이렇게 보면 입고 다니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리털을 입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사람이 몸은 굉장히 크고 자전거도 약간 적게 보이는 상태에서 헬멧을 쓰면은 머리가 굉장히 적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큰데 머리가 조그맣게 보이고 그다음에 또 자전거 약간 앞으로 숙여졌는데 뭐 하여튼 좀 기형적으로 보여가지고 겨울철에는 겨울철 이 방한용 그 옷을 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좀 약간 사람이 자전거하고 하이바하고 균형이 맞게 좀 슬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름철하고 겨울철은 이제 자전거 그런 옷을 입고 물론 이제 바지도 입었었는데 바지 좀 모양이 그래가지고 바지 같은 경우는 일반 등산복이라든가 일반 그 운동복 쪽으로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기지바지도 입고 다니고 그렇게 이제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바지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면 이게 반딱이면서 막 이렇게 겨울철 뭐 괜찮은 바지들이었는데 막 이 접촉이 돼갖고 울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여튼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좀 보면 이제 투어라든가 이제 이렇게 운동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장비라든가 이제 이런 걸 점점 이제 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 운동하려고 마음 먹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이렇게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여유 있게 이렇게 타려고 하다 보니까 뭐 블랙박스 이제 뭐 액션 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구매하고 하다 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전기 자전거를 그냥 사용하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투어를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투어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에 좀 괜찮은 지역들을 찾아다니자. 그다음에 또 뭐 1박 정도 한다거나 뭐 이 정도 근교 정도의 좀 투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전거 처분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귀찮은 점이 있어서 그냥 배터리를 연장해서 한 200-300km 갈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기 자전거가 무겁기도 하고 그다음에 속도도 이렇게 빨리 낼 수는 없지만 천천히 평지라면 괜찮은데 낮은 속도, 이제 일반 자전거의 한 절반 정도 속도로 가면 문제는 없는데 이제 기어가 7단이기 때문에 또 무거운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중에 국도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이 언덕길, 상당히 긴 언덕길이 있게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올라가는 상당히 좀 힘이 기울 수 있습니다. 이게 경사도가 완만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동력을 끄고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 그 전기 힘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2, 300km 갈 수 있는 배터리는 가지고 다니자. 상황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최소 한 1년 정도는 현상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자전거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물론 그래블 자전거는 좀 자전거 샵에 갔을 때 괜찮은 자전거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첼로 G7이 곧 입고된다고 해서 사이즈에 맞는 게 그 좀 살까 하다가 지금 뭐 22일 오늘 정도에 들어오는 자전거에 있는데 그냥 전기 자전거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블 자전거도 더 많이 나오고 하다 보면은 뭐 내년 또는 그 이후 1, 2년 후에나 이제 그래블이나 뭐 괜찮은 하이브리드 정도를 추가로 구매하자라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유지 쪽으로 어, 가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기 자전거가 아까 말한 대로 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속도만 포기하고 그 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속도만 이렇게 연연하지 않으면 운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 자전거 파스 방식의 전기 자전거들이 전기 힘으로 가서 운동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타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km의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뭐 23, 그것도 이렇게 단수를 낮추고 어느 정도 달리면은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로드가 잘 나간다고 해서 뭐 30km 막 이렇게 달린다고 해서 운동 안 되는 거 아니듯이 노드 자전거가 빠르게 잘 나간다고 해서 운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듯이 자전거도 파스 방식은 전기의 동력 힘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그 속도에서 맞게 잘 나가는 만큼의 속도로 또 힘을 가하면서 운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전기 자전거를 그래도 상당 기간을 좀 탔고 물론 전기를 끄고 다녔지만은 키고 다닐 때도 운동이 잘 됩니다. 이렇게 무리는 안 되고 또 자기가 힘을 쓰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이제 저는 전기 끄는 이유는 뭐 배터리를 아낀다 이런 게 아니고 운동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거리를 가려고 계획하면서 그게 연습을 하고 테스트를 해본 건데 이게 보면은 운동 효율성이 이게 좋다 전기를 꺼버리면 왜 그러냐면 먼 거리를 가면 바퀴도 달지 속도 빠르면 충격 때문에 내구도도 약간 감가상각도 될 것이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뭐 운동만 되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그래도 좀 장거리를 가면서 언덕에서 좀 받쳐주면서 적정량으로 조절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다면은 이걸 해보고 그다음에 뭐 1, 2년 후에 뭐 그레이블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당시에 뭐 괜찮은 하이브리드라든가 이쪽으로 기변 하나 추가할 생각도 있지만은 이게 투어에 맞으면은 이게 이제 폐차될 때까지 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연찮게 폭염 대비로서 전기 자전거를 샀었는데 이걸 지금 때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사용법을 이렇게 달리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 투자한 돈을 한 60만 원 정도 생각하면은 새로운 자전거 사는 가격에 훨씬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걸 계속 타면서 또 나중에 뭐 한 2년, 1, 2년 후에는 또
그 자전거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괜찮으면 계속 갈 수도 있고 라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 속에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에 대한 편견은 굳이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